정치학을 때문에 대통령학이나 리더십 쪽은 사실 제가 특히 기여를 받아봤고요. 아마 아까 우리 최진 교수님,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재임 5년 동안 3년 반을 임기 말까지 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모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좌를 했고 퇴임 이후에 2년간 더 보좌를 했습니다. 아마 관찰자로서 노무현 대통령 표현 동업자로서 경험에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제한된 경험이라는 전제를 드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레임덕과 그 극복, 최소화의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케이스는 경험을 볼 때는 아마 가장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 가장 most likely 케이스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집권자다. 강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 이회창 약간 존재가 투표 도전에 대통령이 되셨죠. 그 다음에 측근 주변 비리 등 민심 위반, 그리고 또 언론 세무사찰 등으로 굉장히 끌끌어서 적대적 언론 공작, 또 상대적인 고령,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누가 보더라도 가장 취약한 임기 말기를 예견했고 또 실질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조금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레임덕 대통령이었는가, 레임덕이 좀 제한적으로 임기 말적 병리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라고 봤을 때 임기 말년의 레임덕 대통령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로 뭐냐면은 현상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레임덕 현상을 볼 때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어서 국정을 방기하거나 국정의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도전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안보, 경제관리, 또 월드컵 등 당시 월드컵이 굉장히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국제 행사, 이런 국제적 미신과 국익이 걸린 이런 사안들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성과를 내고 퇴임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변수, 또 권력 교대기에 흔히 예견되는 그런 이완 현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직사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회 질서, 그다음 선거의 공명관리,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임기 후반기 이후 임기 말기의 극한 지지도의 하락, 그 다음에 또 국민적 실망, 그 다음에 국내외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국정 관리에는 저는 레임덕은 없었다. 레임덕 현상은 있었지만 국정의 방기라든지 국정의 심각한 혼란을 통한 그런 관점에서의 레임덕 대통령은 아니었지 않냐, 그렇게 좀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다양한 most likely case로 레임덕 대통령이 되기 가장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에 갖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기말적 경기를 잘 극복하고 상대적인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데 이제 좀 관점을 돌릴 수가 있겠죠. 저도 그 점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문제 앞으로 연구나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역시 리더십은 대통령 자신에서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오랜 야당 생활 속에서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난, 절망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리더십의 도전적 요인들을 체내화하셨고 잘 이겨오셨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지켜봐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는 억울한 심정이 될 수 있는 언론의 평가나 또 아드님들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실감 또 측근들의 이런 실수에서 드러난 잘못에서 드러난 배신감 이런 감성적 요인들 아까 우리 최진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리관리